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하조입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팀 이름도 안전하조로 지어보았습니다. 저는 불어불문학과 김예지, 저는 행정학과 김원민입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이라는 사회혁신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수업을 통해 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다른 학우분들과 팀플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탐구해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안전사고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우분들과 나누고 싶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상은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인데요. 압사사고라는 주제를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압사사고는 아시다시피 매우 위험한 안전사고인데 이런 사고는 지하철, 건축 현장, 혹은 콘서트장과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처 방안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우리 개개인이 위험 상황에서 알고 있어야 할 압사사고 대처 행동 요령을 직접 동영상과 포스터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또 정부나 단체기관에서 시행해야 할 안전수칙도 제안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위험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는 사고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교육 혁신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2학기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수강생입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근거 삼아 압사사고를 중점으로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오늘날 압사사고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 뒤 압사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압사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에 대해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포스터 등을 통해 압사사고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의 제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압사사고 안전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날 대한민국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때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국민들의 안전상식이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었습니다. 과거엔 뉴스나 학교 교육 영상,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 스펀지 등과 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학생 및 직장인들은 건물 내 사이렌이 울려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모습을 보이고 해당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하고 즐길거리는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전과는 다른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안전 예방 교육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최근 몇 차례 사회적 사고들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통해 우리는 피해자들을 향한 애도를 넘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선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각종 축제 행사, 콘서트 및 지하철과 같은 이동 상황에서 인파가 몰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현재 안전예방교육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 판단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매우 강조하는 법률입니다. 저희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교육을 의무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사란 뇌압에 의해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사는 크게 사물에 의한 압사와 군중에 의한 압사로 나뉩니다.
사물에 의한 압사란 파묻히게 되는 생매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및 건물 붕괴, 자연재해로 떠밀려온 무거운 물건 등에 깔려서 그 압력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군중에 의한 압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모여있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무거운 물체에 깔려 사망하는 경우를 보통 전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흉부 압박으로 인해 사망하는 다중 밀집 사고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합니다. 압사 사고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구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가리킵니다.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는 고작 3.2m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고 해밀턴 호텔의 건축물 현황도에도 도로 너비는 4m로 나와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은 건축 한계선을 넘어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즉, 불법 건축물로 인해 골목의 아래쪽이 3.2m 가까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해밀턴 호텔 골목 T자 부근에 1만 8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골목에서 일어난 상황을 크라우드 서지, 즉 군중파도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군중 밀도가 1제곱미터당 9명 이상이 되면 목표한 대로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군중의 흐름에 쏠려다니게 되는 크라우드 서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기 쉽고 누군가에게 밀침을 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참사 당일 현장의 군중 밀도를 과학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1제곱미터당 1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압착성 질식사, 즉 크러싱 아스픽시아라는 가슴의 외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흉곽 운동에 장애가 일어나 들숨날숨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압사 사고에 있어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3분에서 5분 안에 심정지를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4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29 참사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빠른 구조가 어려웠고 좁은 골목 안에서 앞쪽과 뒤쪽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한쪽에서는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여럿이 의식을 잃었는데 다른 쪽에선 여전히 밀고 당기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지하철 압사도 매우 주의해야 할 상황 중 하나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승객들은 매일 압사 위험에 노출됩니다. 김포 골드라인 열차 한 칸이 수송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86명입니다. 하지만 열차 한량에 250에서 300명이 탄 김포 골드라인은 1제곱미터당 7명에서 8명입니다. 헬로윈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는 1제곱미터당 9명에서 10명으로 열차에 좌석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헬로윈 참사와 다름없는 군중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일평균 승객 수는 7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7만 8천여 명으로 한 달 만에 승객 1,000명가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역 승강장을 두량 크기로 설계한 탓에 열차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역에서 10대 여고생과 30대 직장인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얼마 전 12월에도 또 한 번 압사 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참사를 막기 위해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물에 의한 압사로는 지난해 11월 7일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C씨가 2.3톤급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 뭉치를 옮기던 중 바닥에 수직으로 놓여진 철제 코일 묶음을 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제조공장 대표이사와 운영 총괄사장은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들은 현장에 작업주의자를 배치하지 않고 코일의 전도 방지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란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불감증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압사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예방 규칙으로는 두 가지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압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적 차원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압사사고 대응 행동요령과 정부, 지자체 혹은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대처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인파 밀집 장소 행동 지침 중 군중 쏠림, 군중 압착 상황 시 개인 차원에서의 압사사고 대응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공간을 확보하고 다리를 고정합니다. 이는 갈비뼈를 보호하고 호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중이 움직이는 힘과 방향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두 다리를 고정시켜 위치를 유지하고 기저면을 형성합니다. 네 번째로 움직임이 잠잠해지면 대각선으로 군중을 가로질러 이동을 시도합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몸을 웅크려 머리,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했다가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 안전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함이나 비명을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여 산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인파 이동이 멈췄을 경우 빨리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파가 이동 중일 경우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순응한 뒤 인파의 이동이 멈췄을 경우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먼저 두 발로 땅을 딛고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린 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팔로 방패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자주 상기하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대처 방안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제안한 해결 방안은 인구 밀집 방지입니다. 1년간 총 154건의 행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인파 안전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찰과 소방,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예방 및 통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참사가 있었던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에서 별도로 인파 안전 관련 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계획된 축제와 행사의 예상 인구 밀집 정도에 대한 자문위원단을 꾸려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은 올해 4월 인파사고 발생 후 긴급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파관리 기동단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훈련은 경찰이 인파관리 통제 기법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휴대전화의 위치 신호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쇄회로 CCTV는 지능형으로 전환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상기물을 자동으로 인지하겠다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올 연초에 발표하였습니다. 또 10월 말에는 이태원 관광특구, 신촌, 부산, 서명 광안리, 해수욕장 등 전국 주요 지역 30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인파관리에 적극 활용한 결과 올해 가을 축제는 인파사고 없이 무탈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마련한 개인과 사회적 압사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10월 29일 압사사고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부와 경찰청 또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인력을 배치하여 교통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사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압사사고 예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점검 또한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저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방안 외에 압사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압사사고에 관하여 단순히 조례 제정 및 자체적으로 인파 안전 관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사에 관한 위험성과 대처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압사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동영상과 포스터를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서 상영할 수 있는 압사 예방 교육 동영상과 대중교통과 아파트 및 공공시설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압사 대처 방안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압사사고 대처 방안 동영상은 지하철에서 많은 인파가 몰렸을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대처 방안의 내용은 앞 페이지에 언급된 방안과 매우 유사하나 해당 상황을 직접 연기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상영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압사 사고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압사 대처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한 뒤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실행하세요. 인파가 몰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선 첫 번째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굽혀 중심을 잡으세요. 이는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가방을 메고 있다면 재빨리 앞으로 메세요. 가방을 앞으로 메서 흉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방이 없는 상황이라면 팔을 X자로 하여 가슴 앞에 두세요. 이는 방패를 형성하여 흉부를 보호하고 호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군중의 순응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으려 힘을 주어 버티는 것은 위험하므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군중이 움직이는 힘과 방향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대각선으로 움직이기입니다. 군중의 움직임이 멈췄을 경우 군중 사이를 대각선으로 파고들어 벽 등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기둥을 잡고 버티거나 그 자리를 탈출하세요. 마지막으로 넘어진 경우엔 몸을 웅크려 머리와 배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 1번의 안전한 자세로 돌아가세요.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예방교육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위험 상황에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지금까지 압사사고 예방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접 제작한 압사 대처 방안 포스터입니다. 대중교통 벽면이나 건물 엘리베이터 앞 벽에 부착한 경우 국민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이동 시 혹은 엘리베이터 대기 시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사 예방법에 관한 동영상과 포스터를 공공기관에 배포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대처 방안을 습득하고 위험 상황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설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압사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압사 위험 상황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압사 위험을 막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압사 대처 방안 외에도 압사를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구 사태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관련 매뉴얼 제정비 및 분기별로 축제안전관리위원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한 법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신호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쇄회로 CCTV는 지능형으로 전환하여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압사를 예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대처 방안과 작은 노력들이 모여 대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실수 및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제안으로서 압사 사고에 관한 안전교육 문제를 선택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관하여 탐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예방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사고 대상자가 대비책을 모르거나 법제화되지 않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사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의 체계화와 법제화를 통해 대중들이 안전사고의 대비책과 예방책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미리 사전 지식을 숙지한다면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의 무서움은 한 번의 작은 실수가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 수많은 법률이 존재하듯 우리의 일상 또한 개개인의 사소하지만 견고한 노력과 책임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법을 잘 알아야 할 뿐더러 우리의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엔 어떤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